자, 주말을 달구는 정치권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혐의로 직권 면직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CCTV에 찍힌 당시 상황을 보면 김인호 총장이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을 하다가 저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을 칠 뻔한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고요. 뒤이어 차를 들이받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요. 산불로 비상시국인데 어떻게 산림청장이 음주운전할 수 있냐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조금 아까 보신 영상이 2월 20일 밤 11시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본인의 자동차로 음주운전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버스와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당시의 음주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산불이 계속되고 있어요. 어제 하루만 해도 12건의 산불이 났고 산불 1단계가 발령이 되기도 했거든요. 김인호 산림청장이 직권면직이 되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직무대리가 주재를 해서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김인호 청장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이 임용 당시부터 대통령의 직속 라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무언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술을 마셨던 것이 아닌가, 본인의 임무를 해태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 김인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신구대 교수 출신인데요. 네. 본인이 교수를 있는 동안에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지금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 사업들에 대해서 본인 교수 명의로서 성남시장의 의견을 뒷받침한 의견서들을 작성했었던 것, 이런 것이 밝혀지기도 했었고 또 김현지 실장이 추천해서 산림청장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이 되었는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직을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청와대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야권에서는 김인호 청장이 국민추천제와 이른바 셀프 추천을 통해 임명되며 인사 절차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민추천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셀프 추천으로 논란을 낳았던 김인호 산림청장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공적인 검증기관의 검증도 맡기겠지만 국민 검증이 사실 더 정확하거든요. 국민들에게 판단권을 좀 최대한 많이 부여하자. 김인호 교수를 산림청장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누가 적은 글인지 아십니까? 네, 누가 적었습니까? 제가 작성했습니다. 저는 저를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저희 추천을. 그러니까 정서에 반한다. 네,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김인호 총장의 이력도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 청와대 김현지 1부속실장과 시민단체에서 같이 활동했던 이력이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이력과 또 셀프 추천을 문제 삼으면서 이 대통령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설명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이나 사과까지 하실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림청장은 이제 차관급 인사잖아요. 네. 차관급 인사의 이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무한 책임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만약에 이 인사권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산림청장으로서 이렇게 부적절한 인사를, 그러니까 이런 이 개인적 일탈 행위가 아니라 산림청장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거나 과거에 뭐 경력도 없다거나 이런 사람을 임명해서 산림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면,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뭔가 유감 표명이나 입장을 표명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개인의 일탈 하나하나에 대해서 직접 의사 표명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셀프 추천 제도 자체에 대해서 사실상 셀프 추천이지만 대통령과 아는 사람들 아니면 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온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럼 셀프 추천 제도 자체에 대한 좀 검토나 발전을 위한 노력들은 해야겠습니다만 이번 일 하나로 뭔가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뭐 입장을 표명하라 이런 것들은 너무 과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선을 긋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서자 이 당내 반발은 주말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양향자 최고위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지가 전혀 아니었던 것은 맞습니다.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국민의 보편 정서와 분명히 거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은 70명이 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이 장동혁 대표의 정당성을 흔드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이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25명의 당협위원장들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원내에서부터 충돌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원내에서는 아마도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본물터지들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단체로서 성명이 나오는 것은 원내 당협위원장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 중심에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게 된 계기 그리고 본인의 의도 이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에서는 강성 지지층들 덕에 승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본인이 직접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윤허개인 세력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과의 절연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가 유튜버들과의 설전이랄까요? 이런 것으로 약간 좀 헷갈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께서는 이번 2월 19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 선고 이후에 완전히 전환된 메시지가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으로부터 직접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입장이 나온 것이 전당대회 그날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입장 발표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기자들의 질의를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퇴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입장이 나온 것인지 그냥 언론을 통해서 최고위에서의 설전이 있었다. 이 정도밖에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의원총회 과정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장동혁 대표다. 결자 해지하는 마음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장 내일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와 의원들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이날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갈등이 더 심화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2월 20일 날 입장문을 낸 것은 사실상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닌 전한길 씨나 정강훈 씨 뭐 이런 사람들과 손을 잡고 가겠다라는 극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저희는 봅니다. 네. 본인들을 비판하니까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절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주장하는 그들과 절연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쫓아낸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친한계 아니면 친한계가 아닌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끊어내겠다고 한 선언이기 때문에 사실상 더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선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장동혁 대표의 입장문을 보고 좀 더 빨리 이런 입장을 내지 그랬냐 그러면서 만족해야 했거든요. 좀 아쉽다고는 했습니다. 만족해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장동혁 지도부 앞으로의 국민의힘은 더 오른쪽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가지 지금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은 절연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 과정은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봉합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새 당명 카드를 꺼내들고 있죠. 미래연대, 미래를 여는 공화당으로 지금 새 당명 후보를 압축해서 당명 개정에 나서고요. 동시에 이 판가리 공천과 인재 영입까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당명 개정에 대해서는 전 돌파구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당명을 바꾼다는 것은 저희가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천명하는 어떠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발표한 내용이 저는 전당대회 날로 돌아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입장 발표를 할 때 뒤에 백드롭을 보면 함께 미래로라고 써 있는데 저는 함께도 아니고 미래로도 아닌 입장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당명 개정에 있어서는 그 의미를 찾기가 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다시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인재 영입을 한다라든지 결국 공천 과정에서의 인선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는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네. 장동혁 대표가 일단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본인이 이렇게 밝히게 된 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지방선거 과정에 있어서 더 국민들께 다가가는 이런 입장들을 더 강하게 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일이면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는데요. 지금부터는 격전지 판세 짚어봅니다. 먼저 서울시장 선거부터 짚어볼 텐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또 민주당에서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유력 주자로 떠오르고 있죠.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하는 일이 네. 뭐
제대로 시민들께 평가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대신 세금 아깝다고 느끼는 건 많이 생각날 것 같고요. 이제 서울시는 시장을 위한 서울시가 아니고 서울 시민을 위한 서울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선거가 다가오니 강북을 챙긴다고 비판하는데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제 그런 식의 비판이 무리스러운 비판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실제로 서울시의 시정에 대해서 무지했던 결과 나오는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홍대에서 이 3회에 걸쳐 릴레이 북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오늘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고 이 판가리 공천이 오세훈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오 시장 어떤 전략을 내세울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장동혁 지도부와는 결을 달리하는 디커플링 전략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오세훈 시장도 지속적으로 이제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앞서 다뤘던 내용처럼 지금 장동혁 대표는 본인들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절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도 거기에 절연 대상이 지금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말하고 있는 현직 시장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공천 심사 통과하는 거 아니다라는 발언이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했기 때문에 그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너 공천 줄 수 없어라는 저는 경고성 메시지로 느껴지거든요.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세훈 시장이 전략을 바꿔서 장동혁 지도부가 함께 가겠다, 수긍하겠다라고 간다면은 본인이 당선이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당선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글쎄요,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정말 본인에 대해서 뭐 컷오프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현직 4선을 앞세운 오세훈 시장이 유력 주자로 꼽히지만 식상함이 단점으로 꼽히면서 5선 나경원 의원, 2선 신동욱 의원이 오 시장의 대항마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정리가 될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근데 말씀하신 내용의 식상함이라는 단어에는 저는 좀 동의하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시장을 하다가 중간에 박원순 전 시장이 시정을 운영을 하셨었는데 박원순의 서울시 그리고 오세훈의 서울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문화적으로 풍부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갔는가, 많은 분들께서 오세훈 현 시장에게 손을 더 들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지금 신동욱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당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뉴페이스가 나와서 경쟁을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민주당에서도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의 SNS로서 갑자기 확 뜬 느낌도 있습니다만 뉴페이스가 등장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선 과정이 더 뜨거워지는 모습들도 있거든요.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런 형태로 경선을 통해서 붐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 시장 나름대로 본인이 지금까지 해놓은 업적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후보 그리고 안정적인 서울시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김영배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이 서울시장 선거에 대거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성과를 공개 칭찬한 정원호 성동구청장도 가세했습니다. 이 명심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 대항마들 누가 경쟁력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 앞서고 있는 거는 정원호 구청장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에 올려줬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들을 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올려줬기만 했다고 이렇게 뜰 수는 없죠. 사실 12년 동안 성동구청장을 하면서 정말 성동구민들의 사랑을 받았고 행정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모멘텀 삼아서 이렇게 뜰 수 있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정원호 구청장의 장점은 중앙 정치에서 좀 물러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정쟁으로 가득한 중앙 정치에서 좀 물러나 있었다. 저는 서울 유권자들은 정쟁에 가득한, 정쟁에 물들어 있는 후보보다는 좀 참신하고 뭔가 그 행정 능력, 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원호 구청장이 좀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들, 지금 현직 의원으로서 민주당과 함께 계속 가고 계신 서영교 의원,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도 사실상 지금 각종 지표에서는 나쁘지 않은 성적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경선을 한다면 저희는 누가 나와도 국민의힘 후보와 해볼 만하다,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두 번째 격전지 계양을로 가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하며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계양을 보궐선거에 대한 송영길 전 대표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 민주당이자 인천입니다. 여기서 결혼을 했고 제 딸과 아들이 계양구에서 태어나서 계양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정청래 대표님과 각 최고위원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입이었고 핵심 측근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항을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러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묘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이 교통정리 하실 거라고 봅니까? 일단은 송영길 전 대표가 개항을 해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한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먼저 짚고 싶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야밤에 상고를 포기하면서 결국에는 무죄가 확정이 된 것이죠. 마치 돈봉투 사건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항소심에서 짚었던 것은 그 수사 과정의 절차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인지 돈봉투 사건이 아예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저는 국민들 앞에 좀 뻔뻔하다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런 형태로 출마 선언을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어떠한 사법 리스크,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한 번 더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고요. 다만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구속되어 있을 때부터 배우자가 개항해서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돌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지역구를 굉장히 탄탄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남준 전 대변인은 대통령 내외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보면서 저 지역의 출마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저는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대표가 여기에 관여를 할 때는 다시 명청 갈등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싶어서 결국에는 대통령실 내부에서의 어떠한 조율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방금 주신 송영길 대표에 대한 표현은 평론가님 개인의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진 민주당 박지원 의원, 개항 을 후보들 간에 당당하게 경선 치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경선을 치른다면 당심은 누구에게 향할지 궁금해요.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께서는 인천에서 개항에서만 5선 의원 하셨고 인천시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인지도나 이런 거에서는 압도적이죠. 근데 2022년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고 그리고 그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했던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입과 같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또 새로운 인물을 찾는다라는 또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두 분이 경선을 치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선이란 게 공정해 보입니다만 사실 경선 과정이 치열해질수록 또 상처가 많이 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두 분 다 우리 당에 좀 필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교통정리를 통해서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전 더 이 당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